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 곳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 야생. 이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발톱은지가 엄청 날카롭네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이렇게 왔지, 이렇게. 뭐가 나타났는데? 곰인데?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해 보이는 이곳은 47마리의 야생곰이 사는 지리산입니다. 할 때 저 능선을 타고 가는군요. 가슴이 탁 트이는 이 맑은 공기를 야생동물들은 날마다 마시면서 살고 있겠죠. 그나저나 곰은 어디 있어요? 곰이요. 곰. 여기 보이시는 요 공간 내에 곰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저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보면은 곰이 다 활동하고 있는데 되게 광활하지 않습니까? 광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그 도 하나 정도가 있는 건데요. 아, 그 지금 곰이 어딘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일 위치 확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활동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시기 때는 도토리라든가 밤이 많이 열릴 시기잖아요. 예, 예. 그때 견과류가 많은 시기가 주로 또 7, 8분 능선부에 그런 게 많이 능선이요. 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나무류 열매가 이제 열리는 그 시기에 네, 그 저쪽이요. 구간에서 활동을 일부 현개체가 하고 있어요?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지리산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아, 이제 길이 없다. 여기서 막히거든요. 예, 막히네요. 곰은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저기가요? 예. 국립공원인데 입산을 금지시켜요? 여기는 비법정 탐방로. 곰이 활동하는 구간이지만 여기는 탐방로, 정규 탐방로가 아니고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아. 여기는 곰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아, 곰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네. 신발, 이거 지금부터는 끈 좀 제가 끈 좀 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곰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야생곰이 다니는 곳은 따로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조디대가 굉장히 많죠. 예? 이게 조디대거든요, 이게. 이건 대나무 숲에서 이게 새순을 좀 먹기도 해요. 곰들이 이런 것들을 네. 먹는단 말이죠? 경구문까지 나타나니 어디선가 금방 곰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흰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네. 흰색은 1단계, 그러니까 초입부 쪽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문구고 노란색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지점에서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네. 느낌이잖아요. 곰과 마주칠 수 있으니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산에서 곰이 즐겨 다니는 길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참나무류 굴락이거든요. 예. 참나무류 굴락이는 이제 참나무류 열매, 도토리라고 하죠. 도토리를 지금 이 시기 때 주로 먹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예. 경사가 지고 여기가 약간 평평한 지대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 이게 날등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사가 진 데서 평평한 지역, 요 지점에 평평한 지역, 날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특히 곰들 같은 게 많이 쉬기도 예, 하고 자. 머물기도 하는 또 이동을 하는 공간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쯤에다가 센서캠, 조개나 요 정도의 센서캠을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다 설치하면 될것 조개 같습니다. 놨겠네요. 그죠? 정말 이곳에 곰이 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세요. 제가 곰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곰이에요? 네. 어떻게 예, 찍혀요. 찍혀요? 예. 이렇게 했다가 잘 나올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예. 제가 볼 땐 여기는 100% 곰이 나옵니다. 아, 지금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를 해보니까 네. 10대 중에 한 대 찍히면은 성공한. 아, 그래요?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 험해지는데 설상가상, 경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노란색을 보셨고 빨간색. 지금 빨간색이 지금 굉장히 위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위험하도 최고 단계거든요. 예.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마시고 더 물러나라. 마지막 이제 경고 멘트를 저희가 이제 메시지 주는 곳입니다. 예. 곰은 구경도 못했는데 어느새 산속은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단풍이 지긴 하지만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지금 우거져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야생동물 관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음에 좀 일찍 와가지고 네. 한번 도전해 보죠 한번.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날은 곰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곰은 가슴에 하얀 반달 무늬가 새겨져 있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지만 곰 중에선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원래 지리산에 살던 야생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02년.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사는 곰을 들여오면서 지리산 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창기엔 곰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사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익숙한 곰은 야생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등산객이 주는 과자를 받아먹던 곰은 결국 야생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곰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올무에 걸리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올무에 걸려 발이 잘리면 야생에서 생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요 영상 같은 경우는 18번 아데프 18번이 야생에서 올무에 걸렸었어요. 야, 그 참. 네, 올무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올무에 걸린 채 이제 활동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살을 파고든 올무는 절단기로도 쉽게 잘리지 않은 올감이었습니다. 인간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자연에서 잘 살아가려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야생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대수술 끝에 다시 살아난 이 녀석은 다행히 야생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지리산에서는 곰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산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곰이 정점에서 우산과 같은 큰 보호막이 역할을 돼가지고 그 밑에서 다른 하부 생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산 잘 효과처럼. 살아갈 수 있다. 우산 효과처럼요. 그렇죠.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리산에 그 곰이 살고 있잖아요. 네. 야생곰을 만나기 위해 이번에는 첨단 과학이 동원됐습니다. 이 곰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팅된 수신기 안에서 이제 주파수 다른 걸 이제 딱딱딱딱딱 이제 메모리 된 걸로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럼 다 있죠. 틀리죠. 주파수가 아, 다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다 여기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 네, 지금 위치 추적하고 있고요. 네. 그 이 상부 쪽으로 확인해봤는데 현재는 그 신호가 안 나오고 있고 네. 아마 저쪽 돌고 나면 신호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곰이 약간 좀 높은 곳에 사는 편이죠. 그렇죠. 이 시기 때는 이제 동면 준비를 하고 먹이 환경 활동하면서 이제 동면 시기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닮았습니까? 좀 닮았고 진짜 아기곰 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뭐 모습을 보면서 구별을 하는데 곰은 사람들은 생김새를 구분하잖아요. 네. 곰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네. 저희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보면 생태학습장에 있는 곰이 있습니다. 곰들이 있는데 네. 그 곰들은 다 보면 생긴 게 다 틀려요. 뭐 네. 두상이 다 틀리고 한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들죠. 네. 그나마 이제 제일 구분하기 좋은 게 반달가슴곰 무늬가 네. 다 틀려요. 곰마다.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어렸을 때 반달가슴곰 무늬나 컸을 때 반달가슴곰 무늬나 동일한 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크기가만 달라질 뿐이지. 반달가슴곰에게 가슴의 무늬는 자기만의 특별한 DNA인 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반달가슴곰도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추워질수록 먹이가 줄어들 테니 이곳에 사는 곰들도 마음이 바빠지겠죠. 가도 곰은 털끝 하나 보여주질 않는데 길도 없는 산은 경사만 가팔라집니다. 선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신호가 잡혀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신호가 엄청 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약하게 나와요? 예. 어쨌든 간에 잡힌다는 얘기는 곰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조용히. 조용히 알겠습니다. 하고 접근할 때도 이런 낙엽이 많지만은 들 조용히. 네. 자, 올라가 볼게요. 오, 조심. 이 울퉁불퉁한 너덜지대를 곰은 100kg이 넘는 그 큰 덩치로 어떻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탈에 좀 은밀한 굴이 보입니다. 저런 굴을 많이 보셨죠? 네. 바위글 위에는 지금 큰 벌집이 있습니다. 저기 저 바위 위에 붙은 게, 동그란 거 저 보이시죠? 예. 벌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뜰거리네. 저거 잘못 쏘면 죽어요. 저기 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벌보다는 훨씬 큰, 벌은 요만한데 네. 엄청 큰 벌인 것 같은데. 네. 큰 말벌, 땅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저기 이제 지금 아. 저기 살거든요. 만약에 곰이 여기서 동행을 하게 된다면은 보십시오. 절벽이죠, 위로는. 네. 요 앞에 나와가지고 천적들이 이제 위에서 올라오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새와 같은 곳이죠, 여기. 또 해가 항시 들고 따뜻한 환경, 이제 나름 추운 환경 속에서도 해가 드는 지역. 네. 이런 공간을 이제 동면굴로. 그렇죠. 해가 딱 절로 트는데 저 안에만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금 저 안에. 제법 널찍한데 곰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바위굴이 곰이 겨울을 나는 동명굴입니다. 곰 한 마리가 들어서 몸을 누이기에 적당한 자리입니다.
이런 동명굴이라면 잠도 잘 오겠죠. 동명굴을 찾아서 겨울잠에 들어간 곰은 2달 이상 거의 먹지도 않고 이곳에서 잠을 자며 겨울을 납니다. 곰은 대체 이런 곳을 어떻게 다니는지 그 순간에는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네. 아, 장난 아니다. 도대체 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산 중턱에서 한 달 전에 설치해 놓은 센서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겠지만 여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곰이 이곳에 있다는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데 이 정도면 아마 작은 뭐가 움직이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죠. 뭐 개미가 움직일 수도 뭐가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뭔가 찍히긴 했습니다. 흘리면서 네. 감지가 되고 오! 아니, 다람쥐죠? 네. 아우, 밑에 거. 이번엔 뭔가 좀 다른 게 찍혔습니다. 이제부터. 뭐죠? 뭐지? 뭐야? 곰 아니에요? 곰이에요. 곰이 찍혔나요? 아, 저 곰 귀 아니에요? 곰귀 곰- 맞아요. 곰귀죠? 예. 이야, 지리산에서 곰을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요. 별따기죠. 별따기죠. 근데 경진 씨가 진짜 하늘에 별 따셨네요.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아닙니다. 작은 녀석의 발 옆으로 큰 놈이 지나갑니다. 여기엔 곰이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함께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근에서 전부 다 지금 곰이 활동하는 지금 지금 곰이 지금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켜볼.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해서 내가 소리가 너무 컸나? 우리 지켜볼 수 있겠네. 아이고. 카메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려고 여기가 지금 바로 앞이잖아요.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먼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오. 곰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기도 똑똑하고 호기심도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길목에 없던 게 새로 있다 하는 걸 알기 보면 때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툭툭 건드려보고.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 하기도 해요. 오늘 기분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곰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센서 카메라에서 곰을 만나고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동명군 자체가 그런 곳인가 본데 다? 네.
천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 아, 요새 예,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겠군. 그렇죠. 바로 그때. 가까이 붙으면 잠깐만. 아니 괜찮아. 정강이. 큰일 났겠네. 아, 이게 진짜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이 산세 험한 걸 어떻게 보여주나 했더니 결국 그 보여주. 근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무릎 에? 잠깐만 왼쪽까지 잠깐만. 조금만 걸어보세요. 이게 굽는 거하고 그냥 느낌 없어요, 선생님. 근데 걸어보세요. 이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그냥 가지 말고 힘들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걸어보세요. 예, 내려갈 때도 좀 되게 잘 붙잡고 내려가야 되고 올라올 때도 좀 네 발로 기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내 발로 기어서 오는 건 아까부터 내 발로 기어 올랐어. 다치셔가지고. 아니 괜찮아.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정강이 살이 좀 패이긴 했지만 걷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크게 넘어지고 나니 곰은 이 거친 산 속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산속에 들어온 지 벌써 8시간째. 곰은 그 어떤 흔적조차 쉽사리 보여주질 않습니다. 야, 여긴 새둥지도 꽤 많네요. 저것도 있고, 새둥지는 아닌 참매도 아니고, 참매 둥지는 제가 잘 아는데. 새둥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지금 뭐지?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의외로 쉽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10m는 좋게 돼 보이는 이 나무도 그랬습니다. 저기 아마 보시면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부러져 밑으로, 있는 거 밑으로. 보이시고 예. 저 위는 또 나뭇가지 하나 또 노출이 돼 있고요. 예. 부러진 게. 예.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부러지거나 노출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러져 가지고 한 건데 저게 반달가슴곰이 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만든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상사리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 상사리. 상사리? 네. 상사리 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반달가슴곰이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일종의 이제 아까 이제 탱이처럼 침대를 만들어요, 나무 위에서. 네. 오두막처럼 침대를 이제 쉬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서 쉬기도 하고 또 먹이 활동도 하기도 하고 또 천적이 오는가 이제 또 둘러보기도 하고. 곰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푹신한 자리를 만들고 쉬었다니 녀석들의 건축술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낙엽이 없고 좀 깔끔하죠, 그죠? 예, 예. 누가 뭐 있었던 흔적은 정확하게 있는 것 있었던 같아요. 흔적은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아마도 여기에서 반달가슴곰이 머무르면서 여기 발톱을 일어서 가지고 여기 발톱 흔적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대편에도 남기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반달가슴곰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게 앞발이고요. 앞발이요. 예, 앞발이고 이게 뒷발이거든요. 뒷발. 하나, 둘, 셋, 넷 발톱이 찍히는데 지금 상태가 하나, 발톱이 둘, 셋, 네. 네 개가 찍히죠. 예, 하나, 둘, 셋, 네 개가 찍히고요. 여기도 보면 여기 하나 또 흔적이 보이네요. 아, 여기 내려올 때는 또 흔적이 끄집고 쫙 끌면서 내려오는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곰에게 나무는 놀이터라고 합니다. 앞발톱으로 나무를 껴안고 쭉
미끄러지니 내려오는 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왜 여기 나무에 발톱 흔적을 남기면서 반달가슴곰이 올라갔을까? 먹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 네, 먹이 어떤 먹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무와 주변에 어떤 나무 종류를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참나무거든요. 네, 참나무요. 네, 참나무인데 참나무류 열매를 먹으려고 했을 수 있는 가능성 1. 네. 그리고 참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도토리. 아 도토리. 네, 도토리를 먹으려고 올라갔을 경우 네. 가능성 1. 그리고 지금 기곡지 씨가 잡고 있는 이 나무가 예. 다래덩쿨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게요. 네. 다래나무예요? 네, 다래나무에 열리는 다래 열매가 네. 굉장히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열매거든요. 네.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갔을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와 저렇게 높은 곳을 네. 10m가 넘는 나무를 타고 올랐다니 상상하기 힘드시다고요. 곰은 앞발을 이용해서 나무를 탑니다. 앞발톱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가는 곰은 나무 타기의 명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나무는 곰에게 휴식처가 되고 먹이 사냥터가 된다는군요. 곰은 어느 정도 먹어요? 시기별로 다 틀린데요. 네. 지금 가을철 시기에 보면은 평소에 먹는 거에 배로 먹어요. 그래서 평소 몸무게보다 한 30% 정도를 찌우거든요. 30% 정도 살을 찌운 다음에 동면을 데려가요. 곰은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특히 밤은 곰이 송이째 까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가을철 별미 중의 별미죠. 이번엔 다래를 먹네요. 달디란 다래는 곰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먹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무얼 먹으려고 저 야단일까요? 바위 사이에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 아, 벌집이라도 건드렸는지 벌들이 덤벼도 개의치 않습니다. 곰도 이렇게 집요한 면이 있다니. 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일까요? 벌과 사투를 벌이면서 어렵게 바위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벌집입니다. 참 맛있게도 먹네요. 어찌나 꿀을 좋아하는지 발바닥에 묻은 것까지 핥아 먹을 정도입니다. 이 녀석은 돌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 힘들어 보이네요. 예, 앞발로 잡고 야무지게 베어 먹는 모습이 군침 돌게 합니다.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온 보람이 생겼습니다. 잡히나요? 네, 지금 잡히는데 이 방향이고 이쪽에 내려오는 능선 있잖아요. 네. 이쪽 능선으로 해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예. 곰이 있는 곳은 저 능선 너머.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여기 있네. 네. 이게 뭐 이게 뭐야? 곰배설물이네요. 곰배설물이에요?
와, 곰 배설물이고 다래를 먹었어요 지금. 다래요? 네. 다래 씨앗이 이게 다래 씨앗이거든요. 아, 요런 것들이 씨. 예. 이거 무슨 씨? 씨앗이고 다래 씨앗. 다래 씨앗이에요? 예. 다래가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도 나오고 아니면 도토리라든가 밤을 먹고 싼 똥이면 수분이 없고 그냥 온전한 형태도 나오죠. 이게 20cm짜거든요. 네. 펑퍼짐한 곰 배설물은 그 크기가 여기까지 어른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쪽으로는 25cm고 16cm. 크기가 꽤 크네요. 네, 25, 16. 맡아보실래요? 다래 냄새. 다리 냄새요. 네. 생각보다 이 냄새가 그렇게 얘네들은 나쁘지가 않는데요? 반달가슴곰은 소화율이 굉장히 약해요. 예, 이게 뭐죠, 이게? 이거 다, 다 다래고요. 예, 이거는, 다래 껍데기 같은데 예. 다래 껍데기네요. 아, 다래, 도토리 껍데기 아니에요? 다래 껍데기입니다. 다리 껍데기? 네. 다래 껍데기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소화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나왔죠. 예, 다 다래 껍데기. 씨앗이 거진 그냥 100%일 정도로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반달가슴곰이 소화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네.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소화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종자가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되는데 그 배설되는 과정에서 소화 위액이 이런 씨앗들의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배출이 되면은 더 발화가 더 잘 돼요. 배설물 같은 경우가 숲속을 더 풍성하게 그렇죠. 한다는 더 거죠. 풍성하게 만든다는. 켜졌죠? 네. 이날 산속의 해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네. 흔적은 오늘 쫓았지만 반달곰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부드럽 또 내일 또 분주하게 또 움직여 봐야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늦가을 지리산의 아침 햇살은 산자락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햇살이 비쳐도 산속은 벌써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 동면을 준비할 곰도 마음이 저만큼이나 바빠지겠죠. 가자고. 곰을 찾아서. 곰을 찾아서 가자고. 오늘은 늦가을 먹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그 지역에서 곰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꽤 많이 들어왔는데. 아, 이쪽에도 지금 곰이 한 마리 서식하고 있거든요. 저 산거 그래요? 쪽에서 서식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쪽에서 머물렀던. 아, 그래요? 네. 여기 감나무들이, 감나무들이 여기. 아, 그렇네요. 네. 곰이 이런 감을 또 따먹기도 하거든요. 아, 감이요. 곰이 감을 좋아한다니 주변에 곰의 흔적도 있겠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거 나물 껍, 이거가 발톱 분직이죠. 아, 발톱 분직이요. 흔적 보이시죠? 발톱 분직이고. 야, 이게 발톱은 예. 이게 지금 묻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나뭇가지. 이 나무를요? 예. 이 깊이 파고들거든요. 네. 그것도 힘이 세기 때문에 끌어당기면서 이런 흔적을 남겨요. 저게 엄청 깊숙이 팼네요. 네. 그럼 곰이 저걸 찝고 올라간 거잖아요. 찝고 올라간 거죠. 아, 이쪽 보세요. 우와. 지금 여기서부터 찍었는데요, 지금? 예. 여기? 예. 이거는 찍고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네. 이렇게. 발톱 흔적을 보면은
곰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를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진짜 나무 진짜 잘 타는 것 같아. 왜 그 곰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행동 방법 중에서 이제 뭐 나무를 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예, 예.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사실 그거는- 곰들이 나무를 잘 타요. 그렇죠. 예. 가장 위험한 방법이네요. 가장 곰 위험한 만났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면 가장 위험하다. 그렇죠. 감나무 근처 평평한 바위는 야생동물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자리인데요. 제가 어제 그 곰 배설물을 봤잖아요. 예. 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도 야생동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멧돼지 똥 같기도 한데 배설물 주인을 찾는 그렇구나. 열쇠는 바로 냄새였습니다. 냄새를 잘 맡으시네요. 이 곰똥인데. 예? 곰똥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멧돼지 똥 같은 경우 똥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형태도 아니고 잘근 씹어가지고 감 껍질이 완전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와요. 네. 근데 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런 형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형태의 식이물이 드문드문 예, 옆에가 드문드문 나오고 소화가 안 돼. 네, 아. 나오는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냄새 또한 그 감 고유의 이제 식이물 냄새가 이제 그대로 배어서 나오는 거고. 나와 있고요. 네. 곰도 감을 먹고 여기서 배설을 했다면 또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잠복을 하고 곰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곰이 오게 되면은 그 감 따먹는 거를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감 먹는 걸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곰이 오면요. 예, 곰이 온다면. 아, 그러면 진짜 카메라에 완전 다 위장이 돼 있네요. 예, 동물에 대한 예의라서요. 예의도 갖추고 곰을 만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으니 야생곰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길고 긴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새끼를 이제 출산한 개체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방사능 개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토탈 어치가 아, 어찌 갔구나. 감 먹으러 왔구나. 제가 어치다. 옆에 집밥구리가 네. 없어요. 아, 옆엔 집밥구리요. 예, 자기 이제 영역 그러니까 자기 건데 왜 왔냐 이거죠? 지금 더 큰 새가 오니까 덤벼들지는 못하고. 쪽가면은 엄청 크니까. 여러 군데를 감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감을 이새도 조감을 먹고 한새도 여러 개를 먹네요. 또 먹은 걸 또 다른 새가 와서 먹지 않을까요? 또 예, 예. 다 다른 것 같잖아요. 네, 또 조감만 먹고요. 네. 그런 집밥구리. 아, 똑같은 감에 이 새들이 먹는 거 보니까요 알뜰하게 거의 다 먹더라고요. 속살을 알뜰하게 타먹는 것 같아요. 아, 예. 늦가을 감나무 한 그루가 이쪽을 깨- 야생동물들을 먹여 살립니다. 감나무는 마치 어머니 같았습니다. 지리산에 감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다 같이 먹게. 이 시기에 간만한 먹거리가 없어요. 좋은 먹거리. 뭐가 나타났는데 소리가 났어요. 이럴 땐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설치류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센서 카메라를 살펴보니 족제비였습니다. 감나무 밑 바위엔 어치가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나 정찰을 나온 것 같은데요. 요리조리 살피다가
네, 가버립니다. 그 뒤에는 귀한 담비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낯설 법도 한데 먹을 게 반가웠는지 서둘러 먹느라 정신이 없죠. 바위 아래엔 동면을 앞둔 오소리가 다녀갔습니다. 이게 바로 곰이 사는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입니다. 동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를 등면하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12월 정확하게는 12월 말부터 동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접어들고요. 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되면 동면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고 나오는군요. 마무리하고 나오고 출산 개체 같은 경우는 동면 과정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네. 동면 과정에서 새끼를 낳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암컷은 생명을 담보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네, 네. 생명을 담보로 출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조그만한 새끼가 요만 손바닥 정도예요. 네. 200에서 300g 정도 되는 애들 5월달 정도 되면은 한 7, 8, 5, 6kg 정도 네. 살을 찌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 과정까지 동면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양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미가. 네.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반달 가슴곰은 동면 중에 새끼를 낳아 기릅니다. 어린 새끼는 동면굴에서 자랍니다. 어미가 최대한 안전한 동면굴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새끼를 키우는 어미는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보수하기도 합니다. 낙엽을 끌어모아 동면굴 속으로 가져가는 이 녀석도 새끼를 키우는 어미였습니다. 동면굴 속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미는 이렇게 새끼를 물고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결코 호락호락한 계절이 아닙니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면 곰도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저 복원 사업을 하면서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거야. 네. 공존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과 이 반달 가슴 곰이 같이 살 수 있을까?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공간에 곰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곰도 사는 공간이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또 퍼져나가고, 그 또한 곰 반달 가슴 곰이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곰이 아니라 야생동물로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날 곰은 끝내 감나무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센서캠에 곰이 나타났을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잠복지 근처에 설치한 센서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얼굴 좀 보자.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안 찍혔을 확률이 99%라고 했지만 뭐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건 분명 야생동물의 흔적입니다. 센서캠을 막 뭐였지? 와! 오 마이 갓. 곰 아니야?
곰인데? 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곰은 이렇게 오늘도 제 곁에 잠시 다녀갔던 겁니다. 잠복 해가지고 이렇게 못 봤었는데, 아유, 그런 아쉬움이 싹. 아, 잠깐 봤는데, 아, 반갑네. 아, 요 앞을 지나갔었네. 응?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왔지, 이렇게. 똑같을 거야. 아니, 곰 대신에 나를 찍어서 보내도 똑같아, 그 동선이. 이렇게 해서.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가슴곰. 우리에게 반달가슴곰은 야생이 살아있다는 마지막 희망이겠죠. 근데 제가 움직이는 곳에서 곰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곰이 같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속에서 보낸 이틀, 이런 경험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제 겨울이거든요. 곰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이 겨울 잘 살아내라. 하지만 약하지가 않아.